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씨뿔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STL 컨테이너 중 어레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객체를 저장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하나의 큰 메모리에 모두 저장하는 거겠죠. 그 경우 우리가 어레이를 사용하면 손쉽게 비고 1의 시간 복잡도로 랜덤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씨뿔뿔에서는 STL 컨테이너 중 어레이라는 애를 사용하면 편하고 안전하게 배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큰 장점이 실행 시간의 비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중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행 시간의 비용이 없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정된 크기의 배열이 필요한 경우라면 앞으로는 이 어레이라는 STL 컨테이너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웬만해선 변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배열에 저장을 하면 우리가 손쉽게 가져다 써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어레이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어레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 건지를 한번 내부적인 구현을 우리가 뭐 완전 똑같이는 못하겠죠. 그냥 비슷하게 이런 방식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되었겠구나 라고 한번 구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STL에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때 제가 표준 STL 가져다 써보고 구현해보고 가져다 써보고 구현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인 구조를 알고 접근하는 분과 모르고 접근하는 분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수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미리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수업을 들으시려면 어쨌든 씨뿔뿔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져다 쓰는 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겠죠. 가져다 쓰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현하는 방식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씨뿔뿔 문법 중에서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어레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레이를 가져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클루드로 일단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레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름 공간은 그냥 선언하고 가져다 쓰도록 할 건데요. 코드양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선언하고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번 쓰시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선언해서 코드양을 약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열을 선언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종전에는 A라는 배열을 5개 선언해서 초기값을 1, 2, 3, 4, 5 주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얘를 어레이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레이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인트형의 변수를 5개 선언하겠다. 이름은 A라고 해주고요. 1, 2, 3, 4, 5 이렇게 초기값을 주시면요. 이렇게 배열하고 선언된 거랑 똑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원소를 A0, A1, A2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요 얘를요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사이즈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for auto i는 0부터 i는 a.size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해서 지금 이 a라는 어레이의 사이즈를 얻어오는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돌면서 이렇게 i라고 출력을 해주게 되면 A0, A1, A2, A3, A4가 각각 출력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1, 2, 3, 4, 5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요 사이즈를 얻어와서 출력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테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반복자라고 불리우는 이더레이터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더레이터는 그냥 쉽게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랬냐면 쉽게 그냥 포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시작 주소를 비긴이라는 이더레이터가 가리키게 되는데 얘가 비긴이고요. 그러니까 1의 주소가 비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원소 다음 주소가 end입니다. 마지막 원소 다음 주소가 end인데요. end는요. 마지막 원소 다음이라서 마지막 원소를 포함하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원소가 한 개인 경우에요. end가 마지막 원소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1은 비긴이면서 뭐가 되겠죠? end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nd는요 마지막 원소를 포함하지 않고요. begin은 포함, end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복자는 쉽게 포인터처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인터는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포인터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1이라는 원소의 주소를 begin 그리고 1씩 증가하면서 다음 원소의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코드를 짜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 제가 이 반복자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실 때는요. 자, 오토 제가 이 it는요. 뭐부터 줄 거냐? a.begin. 그러니까 그냥 제가 쉽게 시작 주소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시작 주소값부터 it가 뭐랑 같지 않을 때까지, 요 끝나는 주소랑 같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a.end와 같지 않을 때까지 it를 뭐 해주겠다? 뿔뿔하겠다. 그러면 이때 it가 뿔뿔하는 건 마치 포인터가 뿔뿔하듯이 다음 원소의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요. 별표 연산자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포인터처럼 it 역참조라고 하면 begin 주소 역참조 1, 뭐 그 다음 주소 역참조 2, 그 다음 주소 역참조 3 마치 역참조 하듯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마치 뭐 같아요? 포인터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포인터처럼 동작하도록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반복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시면요. 얘 또한 우리가 1, 2, 3, 4, 5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사이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터레이터, 반복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안정성 있는 범위 기반 포문을 이용하는 거죠. 즉 렌지4를 이용을 해주시는 건데요. 포문을 이용을 해서 오토 이렇게 줘서 at라는 변수를요. 우리가 이렇게 a라는 배열을 출력하겠다. 이렇게 범위를 기반해서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cout에서 at라고 출력하는 방법도 존재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출력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 at라는 변수가요. a라는 이 객체를 돌면서 첫 번째 원소의 복사본 at를 이렇게 만들어서 1을 at에 복사해서 1을 출력. 다음에는 2를 복사해서 2를 출력. 다음에는 3을 복사해서 3을 출력. 이 at의 크기만큼 돌면서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하면서 출력을 하는데요. 각각의 원소의 값을 뭐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at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at는요. 처음에는 1이 저장되고 다음에는 2가 저장되고 3이 저장되면 그만큼 오버헤드가 커질 수뿐이 없거든요. 출력하는 애를 굳이 복사본을 만들어서 출력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받아주시는 게 더 좋고 레퍼런스로 받아주시는 게 더 좋은데 레퍼런스로 받게 되면 이렇게 복사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 원소에 별명을 붙여서 at라고 별명을 붙여서 출력을 해주고 두 번째 원소에 at라는 별명을 붙여 출력, 세 번째 원소에 at라는 별명을 붙여 출력, 각각의 별명을 붙여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 이때 메모리를 복사하는데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메모리를 공유하는 이 at는요. 사실 1, 2, 3, 4, 5를 변경할 권한을 주시면 안 되겠죠. 보통 얘를 다 상수화시켜서 받아주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at라는 메모리를 공유하는데 at로 이 a 객체 는 수정할 수 없게끔 이렇게 받아주시는 요 범위 기반 4를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안정성 있게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을 가장 권장을 해주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세 가지 방법 다 1, 2, 3, 4, 5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냥 편하신 거 아무거나 가져다 왜 내부적으로 코드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냥 편하신 방법 아무거나 하나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토는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오토는 뭐겠죠? 인트겠죠. 왜냐하면 사이즈 t는 정확하게 말하면 std의 사이즈 T타입인데요. 얘는요. 사이즈는 여기에서 사이즈 T타입이니까 사실은 사이즈 T타입이 요게 들어가야 맞는데요. 이게 사이즈 T라는 걸 얘가 i를 요걸로 돌리게 되면 그냥 오토라고 쓰면 오토가 묵시적으로 뭘로? std의 사이즈 T타입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오토는 뭘까요? 얘는요. 지금
여기 비긴 타입이죠. 얘는 뭐야? 어레이에 인트형 5개를 받는 이더레이터죠. 그럼 얘는 뭐냐면 사실은 어레이에 인트형을 5개 받는 이더레이터. 이 타입이죠. 사실 얘는 이 타입이 IT 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기가 복잡하니까 여기를 이거 대신에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오토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쵸? 비긴이 이 타입이니까. 그쵸? 그리고 요 AT는요. A죠. A 공유하는 요 메모리는 다 뭐가 돼요? 어레이에 인트 5개죠. 요거 하나하나씩은 다 인트형의 메모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실은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인트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때는 인트라고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매번 타입을 써주시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타입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변경이 되는 오토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포문을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콘스트 오토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에 있는 사이즈와 비긴과 엔드 이렇게 써봤고요. 자, 그러면 배열처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인덱스 배열처럼 접근하는 애랑 AT의 차이점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살짝 지우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요, 지금 1, 2, 3, 4, 5 이렇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0번 방부터 4번 방까지 돌아야지 맞아요. 그쵸? 그런데 개발자가 실수로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이즈를 포함을 시켰어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방의 인덱스는, 방번호의 인덱스는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5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에 접근하면 당연히 코드는 뭐가 되게 되느냐?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쵸? 다운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요, 이게 다운되는 코드를 막기 위해서 여기를 트라이 캐치로 한번 묶어본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하나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out of range라는 요 입섹션을 발생을 할 거니까 입섹션을 out of range로 이렇게 상수화시켜서 받아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cout에서 exp.what 이렇게 해서 오류 메시지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얘를 트라이 캐치로 묶으면 여기에서 만약에 out of range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여기서 잡아줘라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경우에 아무리 트라이 캐치를 만들어 놨어도 이걸 오류를 잡아내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요 인덱스는요, 오버로딩 할 때 빠른 실행 성능을 위해서 out of range를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연산자에 접근을 해도 얘를 여기 캐치로 잡아줄 수 있는 스로우를 던지는 구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인덱스 연산자는 out of range를 체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얘는 빠른 실행 성능을 위해서 out of range를 체크하지 않았어. 그런데 실행 성능은 포기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인덱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AT라는 메소드입니다. AT는요, 이 배열에 0번, 1번, 2번, 3번, 4번 똑같이 접근하는 건 같은데요. AT와 이 인덱스의 차이점은 뭐냐? 인덱스는 빠른 실행 성능을 위해서 그 범위 체크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유효한 인덱스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범위 체크를 하지 않았고, AT는요, 실행을 포기하더라도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가 들어왔을 때는 얘를 스로우를 던지게끔 구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덱스 대신에 A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얘는 코드에 다운 없이 이렇게 스로우로 던진 메시지를 캐치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른 실행 성능이 빨리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 인덱스보다 AT를 사용해 주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코드가 다운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AT를 사용하는 게 권장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실행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라면 우리가 개발자를 믿는 이 인덱스를 요거를 사용해 주시는 게 권장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 at와 이 인덱스는 같은 일을 한다.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하는 일을 하는데 얘는 스로우를 던지고 얘는 스로우를 던지지 않는다. 실행 성능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at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레이에 대해서 가져다 써봤고요. 자, 제가요, 만약에 캐릭터형의 배열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릭터형의 배열이 필요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레이에 캐릭터형의 변수를 3개만 해볼게요. 3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C라고 준다라고 하면 여기다 A, B, C 이렇게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호따옴표를 이렇게 못 줄 줄이야. 자, 이렇게 ABC라고 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얘도 범위 기반 요걸로 우리가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얘를요, 출력하던 거를 잠깐 없애고요. 범위 기반 포문으로 출력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for const auto reference at는 뭐다? a다 라고 해서 cout해서 at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러면 C를 출력할 때는 똑같이 출력을 해주시면 되죠. C를 출력할 때도 범위기만 포문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뭐기만 하면 돼요? C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A 값 1, 2, 3, 4, 5 여기서는 C의 값 ABC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C++에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 생략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까 대입 없이 이렇게 쓰셔도 마치 생성자가 호출되듯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는데요. 대입 연산자, 이 중괄호 초기화하는 경우 대입 연산자 생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1, 2, 3, 4, 5, 두 번째는 ABC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제가 만약에 더블형의 배열을, 인트형의 배열을 이렇게 10개를 한번 선언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ARR이라는 이름으로요. 이렇게 초기값을 줬습니다. 이 초기값 아무것도 안 주면 이 10개의 배열이 다 뭘로 초기화가 되죠?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0을 주실 수도 있게 되는데요. 0의 값으로 초기화 주는 경우 생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ARR 배열이 다 0으로 초기화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범위 기반 포문으로 다시 한번 여기를 ARR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요. 이때는 ARR은 다 뭘로 0으로 채워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배열을 우리가 출력을 해줬는데 배열을 출력할 때 보니까 어때요? 코드가 너무 중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출력하는 함수를 제가 디스플레이로 한번 빼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oid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빼보도록 할 건데요. 디스플레이로 빼볼 때 제가 여기에다가 요걸 한번 넣어주려고 그래. 요거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번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하는 구문을 여기에다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호출을 할 때요. 처음에는 A를 출력을 해줄 거고 다음에는 C를 출력을 해줄 거고 다음에는 ARR을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얘는 A를 받아야 되고 얘는 C를 받아야 되고 얘는 ARR을 받아야 되는데 A가 지금 무슨 타입이죠? 어레이 인트 5개를 받는 타입이죠. 이렇게 받아서 제가 예를 들어 레퍼런스로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가 REF만 되면 되고요. 상수화시켜서 받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REF라 이렇게 해서 각각의 1, 2, 3, 4, 5를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C는요. 무슨 타입이죠? 캐릭터 3개를 받는 타입이죠. ARR은 인트형 10개를 받는 타입이에요.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함수는 어레이를 인트형 5개만 받는 타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C나 ARR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함수를 3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동작하는 방식은 딱 다 똑같은데 자료형이랑 크기만 다른 거죠. 그러면 이 함수를 뭘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맞아요. 템플릿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템플릿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타입 네임은 제가 t라고 줘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는 5라고 한번 줘보면 인트형의 카운트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t랑 뭐를 받아야 되죠? 카운트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int 대신에 t라고 주고 여기 5 대신에 카운트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할 때요. 정확히는 이렇게 해도 돌아가긴 하거든요. 생략해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어떻게 호출해 주시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다 int형
5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겨주시면 사실 t는 int, count는 5라고 생각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고 돌려주셔야 돼요? 캐릭터 3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때 t는 캐릭터, count는 3이라고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쵸? 얘는 정확히 어떻게 써주셔야 돼요? int 10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죠. 하지만 얘가 생략을 하게 되면 묵시적으로 a가 int 5개니까 여기 int 5 생략하게 되면 캐릭터 3인데 저는 웬만해선 잘 생략하지 않고요. 저는 생략하는 게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생략은 가능합니다. 얘만 이렇게 생략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략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앵글 브라켓 자체까지도 다 생략해서 쓰실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는 이 t와 count를 뭘로 쓸 건지를 넘겨주시는 게 좋죠. 어쨌든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얘 또한 똑같이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모든 타입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함수를 뭐다? 템플릿이다 라고 해서 함수 템플릿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함수를 템플릿으로 만들게 되면요. 모든 타입에 동작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레이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메소드 몇 개 한 번 더 봐볼까요? 자, 이번에는 a. 뭐 해볼까요? at 해봤고, 뭐 fill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ill 해봤는데 제가 요거 ARR을 한번, A 말고 ARR을 한번 바꿔볼게요. 원래 ARR은 다 0이었죠? 채우는데 제가 5라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nt형의 값 5라고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여기 배열이 다 5로 채워지게 되고요. 이 경우 fill은 다 5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 보고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arr.empty 뭐 아까 보니까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비어 있다면 true, 아니라면 false 이렇게 리턴하는 애 거고요. 이 정도만 알면 뭐 어레이는 뭐 별게 없어요. 뭐 별게 없고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알아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arr. 뭐 없네요.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뭐 없으니까 한 요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레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 이 어레이를 가져다 써보는 것에 대해서 가져다 써보는 것에 대해서 해봤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어레이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어레이에 대한 클래스를 템플릿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어레이랑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레이를 가져다 써봤다면 우리가 일단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만들어 가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